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스홀릭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정진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까 지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요. 뭐 누가 봐도 단순에 끝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학원에선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마 학원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스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접목하여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학원들이 그 성공 사례를 지금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오늘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기사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대학교, 물론 모든 이런 교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 이런 뭐 언컨택팅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음식점을 가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더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대가 많이 변화하게 될 것인데,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학원도 어떻게 하면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비대면을 활용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해서 학원이 어떻게 메스홀릭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그러면 메스홀릭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한 학원장님에게 인터뷰를 좀 따왔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메스홀릭을 믿고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일단 메스홀릭을 한 2014년도부터 활용해 왔고요. 거의 뭐 한 6년 가까이 운영을 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왜 목수가 연장 탓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연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에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았고 그랬을 때도 어떻게 우리 학원에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메스홀릭에 사실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콜센터 직원도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아까 이제 직원분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에서 제가 되게 믿음감을 느꼈고 신뢰를 했고요. 저도 시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써봤고 했지만, 또 친구들도 지금 이런 게 새로 나온다, 이게 트렌드다 하고 뭐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이 가져다 드는 거, 유사한 것들 많이 보지만 정말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원장선생님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 학원도 선생님 비용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뭐 몇백만 원의 비용이 나가잖아요. 본사 하나에만. 그렇긴 한데 학생에게 1데이터 1DB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똑같은 아이들이 공용 데이터를 쓰면서 이거는 필요가 없네, 잘 안 되네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지 아까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이력화해서 차트에서 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 은행으로만 활용할 것 같으면 다른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분석해서 적자를 해줄 때는 정말 극대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원장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은, 메스홀릭을 문제 은행만으로 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메스홀릭 프로그램의 가장 장점인 관리, 이 비대면 수업에서 잠시만요. 비대면 수업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업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아마 초점이 될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메스홀릭으로 정말 잘 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축약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 메솔릭 프로그램에서 이런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죄송해요. 갑자기 왜 목이 메이지? 네네. 제가 제목을 가져왔죠. 초집중 관리 시스템.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어떠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습하고 과제하고는 우리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수업하고 과제 내주고 또 복습하고 이런 루틴으로 이제 운영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메솔릭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유형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선생님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학습 플로우를 거치게 돼요. 개념 강의를 듣게 되고 개념 익히기 문제를 풀고 이거는 물론 온라인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유형 확인 부분에서 필수 예제 선생님이 풀어주시고 1차 학습 애들이 풀고 또 틀리면 오답 학습하고 그 다음에 2차 확인 학습 풀고 2차 학습 또 틀리면 오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공통 취향 유형 과제로 내주고 또 다른 오답 유사 학습까지 그리고 뭐 주말 되기 전에 금요일에는 한번 이제 주간 오답 학습 과제까지도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데 그 한 유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단계 플로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도 다 운영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메스올릭에는 실시간 관리 기능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혹시 어떤 기능일까요? 실시간. 우리 메솔릭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저는 그거 많이 활용은 안 했는데 챗?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스챗 아니고 메스톡. 네. 카카오톡, 메스톡 이런 기능이 있죠. 우리 메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메솔릭 안에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간단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메솔릭 프로그램 안에 이제 메스톡이라는 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있죠. 이게 이제 메스톡이 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딸랑딸랑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뭔가 학습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뭐 채팅을 보냈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기능이 이제 딸랑딸랑 하는 걸 보면 클릭을 하면은 어떤 학생이 보냈는지 맨 상단부터 이제 최신 순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영이라는 학생이 어떤 문자를 보냈네 확인하려면 클릭하고 문자를 보던지 아니면 학습 이력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학원에는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집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메솔릭 안에서는 푸는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 뭐 오늘 숙제 내줬습니다 뭐 이런 식의 관리라면 정말 우리 메솔릭 안에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스톡 기능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정말 좋았다라는 평을 하셨고요. 지금 뭐 예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으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진 파일까지 해서 첨삭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기능 자체가 안 익숙해서 그렇지 카카오톡도 사실 뭐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안 익숙한 사람은 사실 처음엔 좀 더디지만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근데 이 원장님들도 메스톡을 잘 안 사용하셨지만은 비대면 기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언제 이거 기록해가지고 이거 보내고 있어요. 2번, 3번 거쳐야 되는데 우리 메스톡으로는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활용 방안 말씀드리면 우리 이 기록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지가 뜨죠. 정확한 더 상세 정보가. 그러면 아이들 사실 문제 풀고 끝나는 거에 그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대면 수업 자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랑 나랑 복잡하면 안 돼요. 가장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까지 관리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헷갈리고 나도 막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메스톡 기능 안에는 이런 문제를 바로 띄울 수 있어서 요 틀린 문제만이라는 게 있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틀린 문제만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로 그냥 한 번 클릭만에 틀린 문제 확인해서 얘가 뭐 틀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은 또 이 틀린 문제만 과제로 또 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스톡 기능으로 아이들 관리뿐만 아니라 한 번에 오답 과제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으로 비대면 때 운영을 하셨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원에 아이들이 다 못 나왔을 때 가능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스톡 기능뿐만 아니고 사실 뭐 우리 안에는 뭐 일일 학습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기능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 기간 때 엄청 많이 사용한 증가량이 저희 계산이 됐어요. 개발팀 쪽에서. 그래서 아마 비대면에는 정말 강한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솔릭만으로만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지만, 저희가 2월 달부터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유료 지원을 이제 무료화하는 거를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줌이란 프로그램을 왜 저희가 도입을 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줌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가장 제가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라는 하는 기능이 화면 공유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보는 화면을 학생들한테 똑같이 보내고, 그 화면을 보면서 두 번째 음성이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안에는 이제 주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해졌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육각형이라든지 뭐 정육면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수업할 때는 좀 그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칠판 수업은. 근데 우리 메솔릭은 다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띄워놓고 개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편했다. 왜냐면 그냥 펜 기능 되니까 띄워져 있는 그림에다 이렇게 필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주옥 같은 기능들이 줌 안에는 있어서 이걸 병목해서 우리 메솔릭 프로그램을 어떻게 융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들을 저희가 2월 달에 만들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그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2월부터 한 4월까지 두 달간 원장님들과 줌에서 만나서 제가 줌으로 기능 교육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실제로 한 200개 넘는 학원들이 줌을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그거만큼 지원을 해드려서 정말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 사례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모델은 화면 공유 수업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상황 설명드리면, 학원에는 우리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 집에는 학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대구 사태처럼 갑자기 빡 터져가지고 몇천 명씩 걸리게 되면은 못 오게 되겠죠. 학원에. 당연히 못 오겠죠. 국가에서도 이제 금지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델은 즉슨 뭐냐면, 학원 애들이 전원이 못 올 때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각자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화면 공유 수업의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노트북이나 뭐 이런 장비도 당연히 가능한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 패드나 아니면 탭 같이 이제 펜 기능 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기기들이 있으면은 정말 편해요. 그 기기 하나로 선생님 한 분이서 대략 하루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20-30명 커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좀 따져 보셔야 될 텐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모델들을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두 번째는 갤럭시 탭, 세 번째는 샤오미 관련된 거.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샤오미? 우리 원장님 그냥 골라보세요. 갤럭시. 우리 원장님 탭 하면 완전 이제 갤럭시.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6 탭이 가장 좋았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아이패드는 성능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엄청 제일 1순위로 선호하는 기기예요. 근데 제가 이 학원을 수업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는 너무 비싸.
100만 원이 넘어가요. 좋은 거는. 그 펜도 사야 돼요. 심지어 따로 막 펜도 팔아요. 근데 그 비싼 거에 비해서 저는 갤럭시 S6 탭은 대략 한 80만 원 채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갤럭시 S6 탭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거는 50만 원대예요. 50만 원 탭 하나 구입하면은 선생님 한 분이서 30명은 커버합니다.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격 부분에서는 저는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아까 주석 기능이 있다고 했죠. 줌 기능 안에. 근데 줌 기능 안에 그 주석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그 웬만한 펜들은 딜레이가 심해요. 이렇게 쓰면은 조금 늦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S6 탭 그 펜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완전 그냥 색칠하는 것처럼 우리 펜 필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퀄리티를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샤오미 거는 가격이 좀 더 싸긴 한데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네, 중간에 뻑도 나고 뭐 좀 딜레이 현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세 개의 모델을 좀 비교하면은 갤럭시 S6 탭 혹은 라이트가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 메소릭으로 두 가지 방안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 메소릭 다 쓰시니까 잠깐 그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어떤 수업이든 들어가시면은 유형 분석 화면이 있죠. 유형 분석 화면 들어가시면은 아마 그 화면은 처음에 과제 모드로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 해가지고 과제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과제 모드라는 버튼 옆에 수업 모드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수업 모드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그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념을 딱 클릭하면 개념 딱 띄울 수 있고요. 그 우리 PDF 파일로 다운받은 것처럼 개념 딱 띄우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뭐 대표 문제 풀고 확인학습 1차, 확인학습 2차 이런 소단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화면이 띄워져요. 그러면 그 화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송출되는 거예요. 내가 띄우는 화면이. 그래서 아이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수업 진행하시면 되고 주석 기능 활용해서 이렇게 필기하셨다가 한 챕터가 끝나면 그냥 지우기 버튼만 누르면 한 번에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죠. 교재 생성하시면은. 그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PDF 파일 열면은 사실 그게 온라인 북이잖아요. 네. 프린트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걸 띄워 놓으신 다음에 스크롤바만 쭉쭉쭉 내리면서 아이들한테 그 개념 설명해주고 필수 예제 풀어주면 애들이 또 집에서는 책도 갖고 있겠죠. 책이 미리 배부가 돼 있다면은 아이들은 이제 노트북 화면이나 뭐 자기 핸드폰 최소한의 사양까지는 핸드폰 보면서 책 뭐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듣고 책으로 풀고 책에 이제 뭐 QR 코드나 답안 입력 할 수 있는 학습 번호가 있죠. 그거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답안 뭐 핸드폰으로 입력하거나 하면은 선생님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입력한 답만 확인해서 얘가 제출했네 안 했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순차적인 굴레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못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 메소릭으로 그런 화면 구성 두 가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 모델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어폰 끼잖아요, 애들. 이거 보통 유선 이어폰 쓰는 애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비추해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스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말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하울링이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반에 막 20명까지 있는 반은 아마 되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 싼 거, 이거는 사실 아까처럼 막 비싼 것도 있죠. 뭐 에어팟 프로나 뭐 이런 건 30만 원 돈 하지만 뭐 가장 싼 거는 저는 샤오미 거도 추천드려요. 한 2, 3만 원대 하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거 끼시고 운영하시면은 진짜 편해요.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는 또 다른 케이스가 칠판 강의를 아이들한테 송출하는 모델입니다. 앞에 거는 사실 조금 젊은 원장님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좀 선호하시고 초등부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용하신 케이스고요. 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중고등부 강의는 좀 막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딱 칠판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분들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를 송출을 하는 건데, 이 모델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말 그대로 칠판 강의를 아이들한테 송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정말 최소한의 장비로 운영하신 원장님은 이것만 샀대요. 뭘까요? 네? 모니터. 우리 원장님은 뭐, 삼각대? 삼각대. 우리 원장님은 폰. 폰이요? 폰이 없는 원장님들도 있으니까. 아, 최소한의 장비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정답은 삼각대입니다. 네, 모니터도 사실 제가 권장드리는 옵션이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그 하고 계신 원장님 제가 찍고 왔어요, 사진을. 근데 최소한의 장비 이거 거치대만 필요했고,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줌 들어가서 제 모습을 촬영하면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으로는 그렇게도 운영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이고요. 더 있으면 이제 더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간단한 팁 말씀드리면, 이 거리 있죠. 촬영 시점과 내 칠판의 거리가 대략 1m에서 2.5m가 가장 좋은 그 줌에서 출력 화질과 음질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핸드폰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화면이 큰 패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더 좋다면은 사실 요즘 노트북에 보시면은 웹캠을 달 수도 있잖아요. 노트북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트북을 여기다가 놓으셔서 활용하시면 더 좋은 점이, 노트북과 또 모니터가 HDMI 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패드도 가능해요. 뭐 핸드폰도 그 젠더가 있더라고요. 이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럼 왜 모니터를 제가 권장할까요? 지금 밑에 약간 힌트가 있네요. 수업 집중도 확인용 모니터.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나는 그냥 벽 보고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과연 뭘 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학원에도 없는데 애들 수업 보면서, 사실 어떤 애들은 옆에 이제 수업 선생님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아마 게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100%.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애들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내가 강의를 잘 하고 있고 뭔가 잘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뭐 다 송출하는 그 화면에 모니터를 이제 젠더로 연결하시면은 이 화면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 화면을 송출하는 화면을 내가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만 분할해서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공중파든 지상파든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간혹 그 보니까 요즘 백종원 씨 그 뒤편에도 뭐 어제 살짝 광고로 보니까 그 사람들 요린이라 해가지고 뭐 질문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사람 쫙 얼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줌은 한 사이트 해야 되나? 그 번호 한 그 화면에 최대 25명까지만 보여요. 네. 5 곱하기 5 분할로 보이는데,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한 수업당 25명을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 한 방에서 수업할 때. 왜냐면 26번째 아이를 보려면 2번 버튼을 눌러야지 그 아이를 얼굴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가가지고 너 철수가 26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25명 또 운영하기 힘들어요, 한 시간 안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10명까지도 되게 많이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한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꿀팁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중간에 잘 듣고 있지?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너 1+1 답 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피드백도 하시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물론 앞에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이 줌 기능 안에는 또 녹화 버튼이 있어요. 네, 녹화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줌 기능이 자체가 그냥 무료로 쓰실 때는 40분간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더 하시려면 이제 유료화 하셔서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지만, 어쨌든 녹화 버튼이 있다는 거는 뭐가 좋냐면, 우리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뭔가 아이들이 중간에 듣다가 와이파이 존이 뭔가 끊겨서 튕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우리 메솔릭 동영상 들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뭔가 보충을 하실 부분을 녹화를 해 놓으셨다가 그걸 아이들한테 공유하시면 되겠죠. 못 왔던 아이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인강에 관심을 많이 돌리는 선생님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래서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더 유선 이어폰보다 무선 이어폰이 절실한 구성이에요. 왜냐면 아까는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더 동선이 많죠. 칠판 강의하고 하다 보면은 막 움직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차고 있지만 아마 이제 슥슥 소리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칠판 강의 수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시는 거를 제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간 수업보다는 한 3-40분 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확인해야 되지, 내가 일어서서 강의도 하는데 막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면은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단기간 수업을 좀 운영하실 때 고려되는 수업 모델이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갖고 왔을 때 이 두 가지 방향이 가장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로 이제 실제로 저희 메솔릭 고객 중에서 정말 잘 운영하신 케이스를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학원장님들의 오늘 사례를 메인으로 오늘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 지금 끝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장황한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본론을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컨텐츠가 첫 번째는 온라인 학원 중에서 이제 운영하신 학원 중에서 자기주도 형태인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랑 코치를 병행하는 학원이에요. 이 학원 형태가 또 이제 되게 많죠. 이런 학원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비대면 수업을 운영을 했을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간상 제가 첫 번째 모델 설명드리고 잠깐 쉬어서 우리 앞에 또 교재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교재도 잠깐 설명도 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2부에서 제가 요것도 메인으로 설명드리고 또 준비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어요. 같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자기주도 형태 학원입니다. 수원에 있는 수학의 전설이라는 학원이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학의 전설. 프랜차이즈도 하시더라고요. 이쪽 지역에서. 아래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원에 대해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면은 요 원장님은 지금도 제가 지금 설명회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원장님이 저희 메솔릭 껴서 지금 설명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만큼 코로나 기간 때 비대면 수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하셨고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메솔릭을 쓰셨지만은 최근에 4관을 오픈하셨어요. 수원 광교에서. 4관을 오픈하면서 완전 그 4관 자체는 이 자기주도 형태의 학원으로 바꾸셨고요. 자기주도 형태 학원이 어떤 형태인지는 뭐 감이 오시겠지만은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하지 않고 코치만 해주세요. 첨삭이랑. 그리고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메솔릭 전체 올 교재를 쓰세요. 다른 뭐 시중 교재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같이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이 원장님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는 4관을 이제 오픈하셨을 때가 올 1월이에요. 그래서 2월, 3월 가시면서 쭉쭉 한 20명, 40명씩 늘으셨는데 지금 현재 메솔릭 현재 쓰고 계신 그 4관의 학생 수가 100명 정도입니다. 대략 7개월 정도 만에 100명을 찍으신 건데 더 대단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더 많이 모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저는 더 놀라웠어요. 지금 뭐 사실 메솔릭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원의 더 좋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잘 넘겼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학원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가 다 있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학원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한 타임에 초중고생이 다 몰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원 원래 형태도 이런데 온라인 수업으로도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애들이 오고 안 오고 차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애들이 학원에 못 왔던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쓰신 온라인 수업 방식은 100% 화면 공유 수업. 아까 제가 첫 번째 모델로 활용한 방법 있죠? 칠판 강의 말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하셨고요. 필요했던 장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 기능, 노트 기능이 되는 노트북, 이분도 삼성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갤럭시 플렉스 이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셨고, 정 안 되면 이제 휴대폰까지 동원해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셨다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필수 조건이 노트북과 책이 필요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뒤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핸드폰 절대 안 됨. 아이들 노트북. 왜냐면 아이들 노트북으로 해야 그 답안 입력도 쉽게 할 수 있고 자기가 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뭔가 화면도 달라요. 줌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화면은 약간 세로로 작게 보이는데 노트북으로 들어오면 넓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얼굴을 잘 봤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제가 파일 다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주 3회에 2시간을 운영하시는 케이스였고 고등은 주 3회에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활용을 하셔서 한 타임에 운영을 하셨다고 하고요. 수업 정원이란 게 있는데 무조건 8명이 맥시멈입니다. 이 8명 안에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4명 이렇게 고등학생도 섞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타임에 무조건 8명이 운영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제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수학의 전설이라는 학원의 홈페이지예요.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로고랑 이 사이트랑 뭔가 컨셉이 잘 안 맞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만드셨어요. 왜냐면 지금 아래 보시면은 좀 특징이 있죠.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이게 뭐냐면 제가 원장님한테도 제가 요청해서 이 링크를 받았는데 1강의실 요거를 클릭을 하니까 바로 줌 회의실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만 이때는 그 줌 회의실이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이 학원 선생님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1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 2강의실은 1시 반부터 3시 반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시간에 따라서 정진영 선생님, 임지영 선생님, 김근재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처음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받은 거죠. 그리고 8명이 맥시멈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착순이 어때요? 온라인 수업 할 사람들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의 원하는 시간대에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무학년제니까 아무래도 폭넓게 지원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100명이시지만 그때 당시 한 40-50명 운영하셨을 텐데 아마 풀강의였을 거예요. 이 강의실 자체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 점이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줌을 활용하시려면은 줌 사이트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초대를 해야 돼요. 링크를 보내서 얘들아 들어와 카톡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회의실 선생님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시간 그리고 강의실만 알면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약간 역발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강의는 하면 되지. 근데 이 전후 과정 있잖아. 애들 챙기고 끝나면 과제 내주고 관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걸 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 형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고 한 반에는 8명이 넘어가지 않게끔 무조건. 왜냐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8명이 넘어가면. 왜냐면 질문이 막 생기겠죠. 아이들마다. 그러면 코드 발송하지 않고 그냥 저 강의실을 클릭하면은 해당 URL로 연결되게 그렇게. 맞아요.
이 사이트만 공유한 거예요. 이 사이트의 링크만 전체 학원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은 사이트 링크만 클릭하면은 이 홈페이지 열리고 강의실 선택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이 세로로 돼 있습니다. 1강의실, 2강의실. 그래서 누르면 줌이 열려요. 자기의.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아주 그 관리 부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신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 플로우를 갖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100% 운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학원 특징을 보면 이제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강의는 절대 없고 피드백과 첨삭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100% 메소올릭 동영상을 활용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가 자기주도 형태 학원이고 원장님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사실 뭐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메소올릭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메소올릭 개념 동영상을 보시면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 10몇 명의 선생님들이 그걸 찍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메소올릭 값 내면서 그 선생님 영입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10몇 명의 선생님을 내가 산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왜 안 쓰냐? 강의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뭐 과제로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개념 동영상 활용해야지. 그거 냅두고 있고 그냥 문제은행으로 쓰는 학원은 진짜 바보 같은 학원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원장이라도 내가 선생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영상을 활용할 것 같은데 이 원장님은 개념 강의까지 그 100% 이제 메소올릭 동영상을 시청하게끔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개념 학습에 대한 플로우는 연산대장 아시죠? 연산대장으로 일단 풀고 그 다음에 개념 학습 동영상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풀고 이게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쏟아놓은 수업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애들이 자기 학습 플로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학습 플로우에 맞게 단원만 다르겠죠. 뭐 초등학생은 뭘 하고 중학생은 뭘 하고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줌 안에서는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혹은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손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보다가 그래 진영이 질문해 이러면은 이런 방식을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줌 기능 안에는 또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전체 오디오를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아이들한테 안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 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 하면 이 친구만 컨트롤해서 오디오 온을 나랑만 소통하게끔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오디오를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자기 학습 플로우 막 공부하면서도 이 질문하는 학생 얘기가 들리면 거슬릴 거 아니에요. 이어폰 끼고 있는데 이 아이만 내가 컨트롤 해주고 있다가 질문이 끝나면 컨트롤 오프, 오디오 오프 시키고 다시 운영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한 아이 질문하고 있는데 첨삭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 순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손 들면 선생님이 그래 지영아 잠깐만 해놓고 이제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 옆에 잠깐 뭐 지영이 첨삭 대기 1번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아이 끝나면 이 아이는 그거 스킵해놓고 다른 거 풀고 있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딜레이가 크지 않으려면 맥시멈 인원이 그래도 8명까지가 딱이었다 라고 해서 이 원장님이 그 인원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는 이제 레벨업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가장 일반적인 소단원 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중등은 초중등은 1시간 반, 고등은 이제 2시간 반씩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 하고요.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2월부터 한 4월까지 진짜 열심히 쓰셨는데 지금도 메소올릭 학습 현황 페이지 들어가면 엄청나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과제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쓰시면서 정말 놀라운 건 그 100명의 학생이 모든 답안 이력이 컬러풀합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잘 쓰시는 학원장님의 이제 사례인데 이 학원장님이 이 비대면 수업을 하시면서 주신 꿀팁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메소올릭 개념 동영상 100% 활용해라.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 차라리 강의는 이 메소올릭
동영상에 맡기고 우리 선생님들은 첨삭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대면 수업에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는 메솔릭 동영상을 개념 동영상을 찍으신 원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회 때 오셔가지고 되게 뿌듯하셨나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또 강남 지역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줌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전원 오디오를 오프 시킨 점. 이렇게 해서 첨삭을 아주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했다. 저희가 원래는 이걸 몰랐을 때는 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드렸냐면은 줌 안에 또 소회의실이라는 걸 따로 팔 수 있어요. 그 대회의실 안에 한 10대 명이 있다면 소회의실이라는 거를 부가적으로 방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대회의실이에요. 줌 안에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랑 첨삭을 하려면 안 들려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옆방을 가서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온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요. 물론 뭐 자료 공유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편하지만은 이런 피드백이나 첨삭을 해주실 때는 이런 간단하게 전원 다 오디오 오프 시키고 내가 얘기하고 끝나면 다시 온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간단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할 때는 대단했어요. 여기 선생님들 3분 계신데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일찍 나오셔서 하루 시나리오 큐시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브리핑하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근데 온라인 수업 준비라는 것 자체가 뭐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보다는 좀 까다롭고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후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놓치면 계속 꼬여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오프라인보다는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학원 같은 경우 2월부터 그 부모님들한테 비대면 수업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국가에서 70%만 원비를 받아라. 온라인 수업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모르고 한 소리라고 봐요. 제가 줌 준비하면서 원장님 교육하면서 느꼈던 건 와, 이거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대강당에서 하면 될 거 이거 온라인으로 하니까 막 너무 준비하고 많고 PDF 파일도 띄워야 되는데 꼬이면은 막 그 한 10몇 개 띄워놓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또 열고 뭐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에 딱 그 플로우가 돼 있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이 든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선생님, 원장님,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 잘해주고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원비를 이 학원 자체는 100% 다 받았어요.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게다가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셨다고 합니다. 그 2달간은. 더 노력하셨으니까. 선생님들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같이 고통을 이겨내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학원의 인터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3가지 꿀팁을 주셨고요. 지금도 이 원장님이랑 저랑은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좋은 점이 있거나 하면은 알려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원 케이스의 이제 간단한 혹은 디테일한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원장님 인터뷰할 때 가장 특이했던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솔리 교재가 전체 학생들이 다 쓰고 있다고. 이 원장님 딱 원장실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원장님 딱 직무실 책상 바로 뒤에 이만한 서재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거기에 다 메솔릭, 뭐 초등, 뭐 중등 다 박제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믿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메솔릭 교재 왜 안 써? 메솔릭 교재 써가지고 나는 아이들한테도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거기 심지어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물론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이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아이들한테 책을 끝냈다는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뭔가 성취감도 주시고 메솔릭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린 챌린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하여튼 거기는 장학금 제도가 되게 풍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활용하시는 그만큼 우리 교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교재를 왜 쓰냐고 했더니 마케팅도 된대요. 홍보. 왜요? 아이들한테 뭐 애들 책 집에서만 풀겠냐
간혹 학교에 가져가기도 한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맨날 전단지 나눠주고 뭐 선물 줘봤자 뭐 버려지기 일상이잖아요. 어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애들이 책 버려요? 안 버리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학원 이름이나 새겨 넣는 거죠. 아니면은 더 독창적인 학원은 뭐 그달에 뭐 1월호 모델 해가지고 애들 얼굴 넣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책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또 풀다가 야, 이거 뭐야? 네 얼굴이 왜 있어? 아, 이거 뭐야? 야, 제 얼굴이 여기 있네? 아, 쟤 1등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이러면 학원에 대한 그런 홍보 마케팅도 충분히 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제가 어딜 신규 교육 가면 저는 무조건 말씀드려요. 우리 메솔릭 교재 왜 안 쓰냐고. 왜 그리고 시중 교재가 다 요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족하다 하면은 그나마 뭐 이제 시중 교재 책들은 사실 출판이 목적이니까 엄청 더 퀄리티가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SNS 이 사회잖아요. 홍보랑 마케팅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우리 메솔릭 교재로 쓰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두 번째 학원은 멀리 갔다 왔죠? 부산의 한재욱 수학학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와 코치를 병행하는 학원 케이스로 줌을 활용해서 메솔릭을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여기 학원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중고등부 본관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잘 되셔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하여튼 초등관을 그 옆에다 또 오픈하셨어요. 해서 학생 수도 몇백 명이 되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 수업 하시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착용했다가 제가 잠깐 원장님 사진 좀 찍을게요 해가지고 허락 받고 지금 앞에서 찍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초등관 사업이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잘 되고 있는 그 초등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다가 비대면 수업을 실행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셔서 이제 전 학년 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랑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이 원장님은 시간표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그 코로나 기간 때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학생들이 100% 집에 가면 얘는 놀 건데 온라인 수업하면 100% 노는데 이걸 고민하다가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 놀지 않게끔 하는 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다. 시간표에 녹아져 있으니까요.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형태는 중고등부 본관을 운영하시고 있다가 초등관을 옆에 세우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방식은 화면 공유 100%는 초등관에서 쓰셨고요. 칠판 수업 송출형과 화면 공유를 병행해서 쓰신 케이스인데 이건 중고등관에서 쓰셨습니다. 화면 공유 100%는 초등관에 사실 왜 썼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은 초등부 애들은 잘 안 오게 되죠.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둔 어머님들은 더 불안해서 다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만큼 학원도 안 보냈기 때문에 화면 공유 100%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증빙이 되겠죠. 지금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잠깐 허락받고 실제 수업 장면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칠판 수업 송출형 장비를 쓰신 아까 그 칠판 강의를 하시는 이분은 이 삼각대는 아니지만 거치대 하나 이것도 산 거 아니에요. 그냥 학원에 뭐 옷걸이인가 거는 건데 이거에다가 옆에 이제 테이핑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대략 한 1m 되겠죠? 이 거리로 이제 수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 있죠?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렇게 듀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으로는 애들 얼굴을 보시면서 수업을 촬영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놀랐던 점은 이 화면 각도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그 학생이 한 명 앉아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수업 모델 자체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 학원에 보내기 조금 애매하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예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걸 권장하셨고, 그래도 난 우리 애는 학원에 간다 하는 애들은 여기 뒤편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원래 이 학생이 좀 앞에 있었는데 제가 좀 뒤로 뺐어요. 촬영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이고, 삼각대와 탭만 필요해도 최소한의 장비를 쓸 수 있고, 노트북과 유인물, 노트북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뒤에 또 해드릴게요. 뭔지.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 수업 형태를 쓰셨고요. 실제로 수업하시는데 제가 살짝 옆에 가서 이렇게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 모니터를 통해서 교재를 띄워놓고 아이들 얼굴, 제가 한 반에 보시면은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6명 정도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이 굳이 듀얼로 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5명에서 6명이 요 옆에 보여요. 애들 얼굴이. 운영하셨고요. 그리고 펜 기능 되는 탭 이용해 하셔가지고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필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필기가 됩니다. 이 화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송출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웹캠 되는 노트북이나 펜 기능 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은 또 역시나 노트북과 유인물만 필요했다. 노트북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정 안 되면 핸드폰 다 있으니까. 여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가 되게 다양해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1시간씩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 하시는 사례는 온라인 운영 사례입니다. 간혹 착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찝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제 학원 그냥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중등 고1은 주 3회 2시간, 고2는 주 3회 1시간 반인 경우가 있고 주 5일에 1시간 반. 문과 이과예요. 그리고 고3은 주 3일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이 주 5일에 매일 1시간과 고등이 1시간 반에 좀 집중을 해서 나중에 접목시켜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정원은 초등은 무조건 3명에서 5명.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좀 적죠?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6명에서 8명. 아까 수학의 전설이랑 똑같고요. 고3은 전체 인원 한 번에. 왜냐면 원장님이 고3을 코치해 주세요. 그래서 고3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고3은 한 반에 다 몰아서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 아까 초등부 시간표는 그렇게 됐죠. 매일매일 1시간씩이죠. 근데 그거를 착안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짰고 이 온라인 수업 시간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 1에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1은 1시부터 1시 반까지 30분간 줌 안에서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해주시고 1시 반이 되면 아이들이 30분 동안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이들한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학습하는 시간 동안에는 줌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줌에 나가 있는 동안 그룹 2 5명이 이 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 2의 학생들이 강의를 또 30분을 들어요. 그리고 30분이 끝나면 그룹 2에 똑같이 그룹 1처럼 했던 것처럼 학습할 수 있는 30분의 학습량을 줍니다. 그 이 학습을 할 동안 아까 나가 있던 아이들, 그룹 1의 아이들이 다시 줌에 들어와서 첨삭을 받아요. 1시간 반, 그룹 1이 1시간 반의 학습 효과를 갖게 오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사실 그룹 1을 만나는 시간은 30분. 기존 1시간이랑 똑같죠? 하루에 아이들이 1시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논리로 계속 그룹 3, 그룹 4까지 하면 5명 한 20명 되겠죠. 한 선생님이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대략 20명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한 7분 계시거든요. 초등반에. 엄청 다 많이 커버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저는 사실 되게 효과적으로 잘 짜셨는데 저는 베스트는 이거라고 봐요. 원래 기존의 학생들은 1시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원장님 애들이 노는 꼴 못 본다고. 집에 가서 100% 놀 거라고. 그래서 머리를 짠 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 30분 동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쉬는 시간이 아닌 거죠. 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지만 이 첨삭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시간에는 애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효과를 본 게 아이들한테는 30분에 더 시간이 늘었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우리 학원에서는 안 되던 게 되네? 네, 이런 온라인 수업의 아주 장점인 부분을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원장이면은 무조건 이거 비대면 수업 이 시간표로 난 활용하겠다. 좀 뭐 시간은 좀 바꿀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런 시간표로 운영했고 사실 이런 Q&A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진짜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들 노력 많이 든 만큼 어필할 수 있다고 부모님들한테. 지금은 사실 이걸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이 학원 학생들 중에서. 근데 하여튼 그 코로나 기간 아까 말씀하신 그 팬데믹 그런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돈 적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운영을 하신 케이스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 선생님이 그룹 1의 강의는 개념 강의 하시고 개념 유형 학습 하시고 필수 예제까지 하시는 거를 강의라고 하셨고요.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100% 메솔릭 소단원 수업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소단원 수업으로 100%다 소소소소소예요. 여기 학원 사이트 들어가면.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강의가 끝나면 문제를 푸는데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 정도가 딱 3, 40분 초등부 아이들이 풀기에 딱 적합한 문제량으로 세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 1차 학습, 2차 학습 푼 거에 대한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끝나면 아이들 다 답 기록을 해놨겠죠. 메솔릭에. 그 기록한 거 보시고 과제를 내주세요. 과제를 내주시는데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범위 모의고사 활용해서 5회차까지 월화수목금 분량을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분을 아예 그냥 다 통으로 줬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화요일 거 주고 화요일날 수요일 거 주고 이러면 선생님 또 노력 대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전범위 모의고사 특징이 1회차 회차별로 만들 수 있죠. 난이도랑 문제수 조절해서 그렇게 잘 활용하셨고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소단원 수업을 별개로 하나 또 열어서 난이도만 좀 높여가지고 심화 난이도로 조금 더 풀 수 있게끔 과제를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문제풀기, 문제첨삭, 과제 그리고 과제는 또 피드백이랑 첨삭이 필요하잖아요. 확인하고 확인은 당연히 메스톡 날라오니까 바로 애들이 답안 입력하면 메스톡으로 확인하셨고 사실 저는 첨삭도 메스톡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은 이제 단톡방이란 게 있잖아요. 따로 이제 방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드백은 이쪽에서 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할 거 다 했죠? 수업하고 학습하고 피드백 주고 과제까지 확인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쓰신 학습 플로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고등반도 똑같아요. 시간만 좀 늘어났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학습 대비 시간이 훨씬 더 2시간이라는 시간이 늘어났죠. 물론 강의 1시간 하고 첨삭 1시간까지의 2시간의 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2시간 벙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고 뭐 쉴 애들은 쉬고 어쨌든 간에 이 학습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2시간 학습 시간 늘어났는데 애들 공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학습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 학습량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셔서 학습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더 가중치를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고등관 학습은 개념 교재는 이제 시중 교재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랑 과제를 또 메솔릭으로 쓰시는 학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의는 시중 교재로 이제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까지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줌 나가서 아이들이 2시간 동안 푸는 거는 메솔릭 문제랑 뭐 시중 교재 좀 병행해서 아이들한테 학습량을 내줬겠죠. 물론 소단원 수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들어와서 첨삭은 이 문제 푼 것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아이들이랑 줌에서 또 첨삭하는 시간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과제도 전범위 모의고사 활용했는데 중고등과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잘 풀겠죠. 초등부보다는. 그래서 7회차까지 조금 더 늘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디테일한 건 공통과제를 내줄 때도 있었고 취향 유형 분석해서 이 아이는 꼭 이 과제는 해야 된다는 아이들은 문제 선택 과제를 활용해서 과제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월요일에 일주일 분량을 전범위모사 한 번씩 하나 다 준 거죠. 그리고 뭐 취향 유형 과제는 그때그때마다 줬기 때문에 뭐 실시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메스톡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 실시간 확인 기능 이거 안 되면 사실 큰일 나요.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학습 플로우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주신 꿀팁은 이러합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한 부분이에요. 가장 강조하셨어요. PDF 파일 이용해서 아까 제가 그 화면 공유 모델 있죠? 거기에 이제 PDF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그 파일 열어서 아이들한테 수업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셨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준비 완료. 아까 제가 그 유인물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과제를 내준 학생들 중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애는 꼭 연습장이랑 펜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애예요. 온라인으로 내주셔도 꼭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신 부모님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이 그런 부모님들 수요조사해서 한 몇 명이 안 됐어가지고 애들 부모님 집에다 다 갖다 줬대요. 자기가.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늘어나니까 애들이. 그래서 학원 앞에다가 이런 꼬지암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만드셔서 거기에 일주일치 분량을 다 꽂아놨대요. 그러면 애들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과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어머님들이 퇴근하시면서 학원에 들려서 과제만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운영하신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 심해지면 만나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 프린트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학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메스톡을 정말 잘 활용하셨다. 그래서 우리 보다 빠르고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메스톡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것도 보여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그날 생긴 질문은 그날 바로 줌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코치를 해줬대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관리해 주는 거야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려면 이런 것들의 이제 노력이 아마 어머님들한테는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이따 영상 준비한 거에 나오겠지만은 처음에는 뭐 원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뭐 계속 힘들어지니까 좀 뭐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원장님의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참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포기를 했다면 그 원장님은 아마 부지런하지 않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생기실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학습 플로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학원에서 운영했는지를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따온 영상들은 지금 막 대구에 계시고 아까 부산에 계신 분들인데 확실하게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 못 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이 가실 텐데 부모님들이랑 어떻게 소통했고 뭐 대외적인 것들 있죠. 이 학원 수업 방식이 아닌 뭐 원비는 어떻게 받았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모셔와서 이제 직접 물어보시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기간도 그렇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손수 따왔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주제별로 어떤 영상들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이런 기간에 어떻게 우리 메솔릭 고객들은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제가 정말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형 방법부터 시작해서 매뉴얼 메솔릭 아이디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학원 그 공부법 프로젝트 룰을 다 만들어서 충분히 교사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쌍방향 밀착 온라인 학습센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멀리 있지만 이 아이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력이 다 나오고 그리고 줌 실시간으로 학습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서 쌍방향 온라인 센터를 개방해서 학교처럼 활용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규칙적인 생활, 개인 맞춤형 수업, 밀착 관리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아까 그 레벨업으로 일주일을 번 후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모든 학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2주는 쉬었어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 2주는 쉬었고 그 뒤에 학생들 2주 동안은 메솔릭으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방치한 게 아니라 1대1로 애들하고 계속 카톡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학부형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제 계속 메솔릭으로 과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복습 위주의 점검이었고 대신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학원 자체 내에서 복습을 시키는 직접 눈으로 보는 복습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 자체 내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형 분석에 들어가면 색깔이 안 바뀌는 그리고 어머님들께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메솔릭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서 다 했다고 말만 들으면 그냥 다 한 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뒤부터는 메솔릭 측에서 먼저 이제 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줌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모든 문제집을 다 스캔을 해서 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과제는 이제 메솔릭으로 다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꼭 어머님들 중에서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학생들은 어머님들 퇴근길에 프린트를 다 받으러 오셔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그걸 다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과 소통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또 볼게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약간 어떤 원장이냐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밴드에 댓글 다 달게끔 되어져 있어요. 확인했는지 어머님들 댓글이시구나. 그리고 누구 어머님들이 어떻게 댓글 달았다는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안내 나간 거 어머님들이 확인했습니다. 누구 엄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시고 댓글이 없거나 그 다음 구글 폼이나 이런 거에 를 보내서 답변해주는 선생님들이 즉각 전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네. 네. 쉽지 않죠. 그냥 남들이 그냥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먼저 움직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전달 사항이나 문자, 밴드, 그 다음에 전화 이렇게 그 순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어머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쫓아가신 거구나. 네, 무조건 인지하기 그리고 그 사람이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든 피드백하도록 계속 연락해요. 저희가. 네. 처음에 어머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EBS 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학원에서 촬영을 해서 애들한테 송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첫 수업 내지 두 번째 수업까지는 옆에 앉아서 조금 보시라고 같이 보시면 대면 수업 자체하고 얼마나 다른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애들 자체를 카메라를 잘 안 켜요. 뭐 특이한 이유들이 많은데 뭐 카메라를 잘 안 켜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불만이 조금 많이 쌓이신 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어머님들의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으셨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거꾸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하고 있으면 어머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건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하는데 뭔지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원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교 수업을 거꾸로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누그러드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반응은 또 어떻게 보이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 2주 동안 어머님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으시니까 2주 동안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가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고등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줌 수업을 하고 단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짜는 거 자체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명을 앉혀가지고 30분 간격이라도 애들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 그럼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저희가 어떻게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인지시키는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고, 어머님들 자체는 그 과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피드백을 계속 시키면서 조금 안정화시켰습니다, 마음을. 왜냐면 이제 문자로 오늘 A라는 학생이 어느 단원에 어디까지 풀었고 과제는 뭐 메솔릭으로 유형 분석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학생이 빠졌는데 이 학생의 보강은 며칠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는 언제 있습니다. 단체 테스트를 치는 날은 테스트 치고 나서 어머님들에게 이제 이 학생은 어느 부분이 잘 안 돼서 그 내용 자체를 따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피드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매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매일 피드백을 했고, 주 3일에 피드백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보강 시간들을 계속 할애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 학생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어차피 학교를 안 갔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저녁 늦게까지 선생님이 집에서 질문을 따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어머님들의 불만을 많이 무마시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학원비 결제는 어떻게 또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2월 그거 아까 레벨업 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기간에 3주 들여서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모두 아프기 때문에 나 하나 잘 살자고 비용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받지 않았고 3주 기간은 그 이후부터는 100% 제가 받았고요. 오히려 어머님들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줘도 되냐라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미안해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냥 100% 다 저희는 결제를 받았고요. 대구는 뭐 그런 결제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의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더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오늘 다 보너스를 더 지급했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공이 가야죠. 원래 교육부 자체에서 70%로 깎았잖아요. 첫 달은 깎기 전에 나온 부분이라든지 우선 다 받았고요. 그래서 욕을 더 많이 먹은 것 같고. 근데 받다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연락이 오세요. 그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깎는데 너희들은 깎아주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옆에서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은 와, 학원 수업보다 정말 힘드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힘든데 이걸 조금 어떻게 조율해 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뭐 이번 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달은 회비를 다 받았고 두 번째 달을 회비를 70%로 감면을 했어요. 감면을 한 이유는 이제 다 받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돈을 작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바로 받으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바로 받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학원에서 생각을 해줘서 깎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비를 조금 할인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뭐 사실 더 많은 사례들과 이제 원장님의 인터뷰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또 나올 건데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비대면 수업 준비는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런한 분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우리 원장님들도
시작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런 그 사례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오프라인의 수업 형태가 모두 구현이 가능했다. 우리 사실 뭐 아이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뭐 메스올릭 안에도 여러 가지 수업 형태가 있죠. 자기주도식부터 뭐 소단원 수업, 뭐 과제 병행,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 메스올릭 고객들께서 증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늘 계속 얘기했죠. 선생님들이 안일하게만 준비하면 이 수업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구상해서 실행해야지, 이거 해보고 또 짜보고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시간표 계획이 가능하다. 아까 이상적이었던 그 한재욱 원장님의 그 시간표를 떠올리시면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번외적인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우리 온라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숙제 내준 거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메스올릭으로는 확인도 가능하고 첨삭도 가능하죠. 근데 온라인 프로그램 쓰지 않는 학원은 여태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위권 학생들은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학생들을 다 온라인 수업을 시키셨던 건 아니에요. 제가 살짝 내용을 뺐지만 하위권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권유를 했어요. 좀 쉬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 반을 따로 뭔가 편성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0명 있어도 한 명이 그런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 물 흐리는 속담처럼 한 명이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애들도 끝나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자체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관리 툴을 이용한 다양한 관리, 메스톡, 뭐 일일학습 보고서, 뭐 코멘트부터 해서 번외적으로는 이제 다른 카카오톡, 아까 보시면 뭐 대구 원장님이죠. 대구 원장님은 뭐 밴드 막 자랑하셨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리 툴이 있어요. 뭐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 스토리, 뭐 소통할 수 있는 참 많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 관리 툴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쓰실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과제 관리, 시공간 제약 없이가 가장 편리하다. 사실 저 상황이 안 돼서 그 예전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교육을 할 때 뭐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뒷배경을 날려버렸어요. 제 얼굴이랑 몸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강의 찍는 것처럼. 그 기능을 활용했다는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든지 뭐 화장실에서든지 어디서든 사실 가능하고 시간도 우리가 아까 온라인 그 잘 짠 시간표처럼 정말 여러 그룹을 동시간대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례로 나오고 있고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가능성과 원장님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줌에 대해서 아니면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늘 제 설명이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희 메스올릭 블로그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블로그 누르시면은 또 저희 우리 마케팅 팀에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떤 사례, 어떤 부분 궁금하시면 또 찾아가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고민하는 순간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진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